안녕하세요. 박기선입니다. 코딩내를 깨우는 파이썬 동영상 강좌, 오늘은 15강 테스트와 디버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에서는 8장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파이썬 모듈 만들고 사용하는 방법을 저희가 알아보았죠. 그리고 파일에 데이터를 쓰고 읽는 방법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프로그램을 테스트하고 테스트에서 잘못된 부분을 고치는 디버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는 프로그램이 의도대로 동작하는지 확인하는 것이고요. 디버깅은 의도대로 동작하지 않는 프로그램을 고치는 것을 말합니다. 저희 책에도 이 슬라이드에 있는 사진이 나와 있는데요. 이 사진은 1947년에 하버드 대학교의 마크2 컴퓨터에 들어간 나방을, 실제 벌레를 발견한 노트죠. 그래서 이때부터 버그란 용어가 사용되었다라고 저희가 알려졌었는데요. 사실 이 노트에 보면 실제 버그가 발견되었다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어서 아마도 버그란 단어가 이전 이 노트 이전에 이미 이전에 음, 서로 이렇게 널리 사용됐을 거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책에 이와 관련된 재미있는 이해가 나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테스트를 위한 입력의 집합을 찾는 것을 저희가 테스트 스위트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슬라이드에 is small라는 함수가 나와 있는데요. 입력 매개변수는 x와 y 두 개입니다. 사양을 보면 x와 y는 정수로 가정하고 x가 y보다 작으면 true로, 그렇지 않으면 false를 반환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이 함수를 테스트하기 위한 적절한 테스트 입력 값을 생각해 보면 그 아래 나와 있듯이 x가 양수이고 y가 양수이고 x가 y보다 작을 때, 또 x와 y가 여전히 양수이고 이번엔 반대로 x가 y보다 클 때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또 반대로 x와 y가 모두 음수이고 x가 y보다 작을 때와 x가 y보다 클 때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x가 양수이고 y는 음수이거나 x가 음수이고 y가 양수일 때를 또 생각해 볼 수도 있고 x와 y가 모두 다 0일 때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x와 y의 가능한 입력값의 조합을 생각해 보고 적절한 입력값 집합을 찾는 것이 중요하고요. 음, 이런 과정을 숙달되게 할 수 있는 경험이나 혹은 기술을 쌓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테스트는 크게 블랙박스 테스트와 화이트박스 테스트로 나누는데요. 블랙박스 테스트는 코드와 상관없이 사양이나 문서를 기반으로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테스터와 개발자가 분리될 수 있고요. 개발자가 자기가 작성한 코드에 대한 테스트 스위트를 만들 때는 음, 약간 편향될 수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절대로 문제가 안 생길 거야. 혹은 뭐 이런 입력값은 절대로 들어오지 않을 거야. 라는 잘못된 믿음을 가질 수가 있어서 테스트 스위트를 잘못 만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테스터가 분리되면 그럴 가능성이 좀 적어지겠죠. 그다음에 구현 변경이 안정적입니다. 코드와 상관없이 테스트 스위트를 만들기 때문에 코드가 변경되더라도 여전히 유효한 테스트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 테스트와 반대의 경우를 저희가 화이트박스 혹은 이제 글라스박스 테스트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블랙박스 테스트는 사양을 기준으로 만들지만 글라스박스 테스트는 코드의 실행 경로를 따라 테스트를 구성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의 잠재적인 모든 실행 경로를 다 테스트할 경우 우리가 이거를 이제 경로 완성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추천하는 테스트로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을 지금 여기 나열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면 if 문장이 있으면 if 문장의 두 분기 true와 false에 대한 분기를 모두 테스트합니다. 그 다음에 except 절이 있다면 이제 9장에서 저희가 이제 살펴볼 텐데요.
excep절이 실행되는지 확인하는 것. 그 다음에 만약에 for loop라면 루프를 진입하지 않는 경우, 네, 루프가 딱 한 번 실행되는 경우, 루프가 한 번 이상 실행되는 경우를 모두 테스트 스위트에 포함시키는 것이었습니다. while 루프 같은 경우에는 for 루프와 동일한 조건으로 테스트하고요. 그 다음에 루프의 종료 조건이 있습니다. 저희가 앞서 강의에서 배웠죠. 이 루프의 여러 가지 종료 조건을 모두 실행하도록 테스트 스위트를 구성합니다. 그다음에 제기 함수 같은 경우에는요, 제기 호출을 안 하는 경우, 그다음에 제기 호출을 딱 한 번 하는 경우, 그다음에 한 번 이상 제기를 호출하는 경우로 나누어서 테스트 스위트를 구성하면 네,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디버깅은 여러 가지 네, 화이트 글래스박스 테스트에 대해서 잠시 들어가서 실제로 글래스박스 테스트를 실행하는 예가 책에 간단한 예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디버깅에 디버깅을 할 때 저희가 버그를 발견하는데요. 그런 버그를 저희가 크게 네 가지로 한번 책에서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명시적인 버그와 그다음에 암묵적인 버그, 그다음에 지속적인 버그와 간헐적인 버그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버그가 딱 이렇게 네 가지로 명확하게 나눠지지 않고 이 중간 어디인가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겠죠. 하지만 이제 크게 네 덩어리로 나눠 볼 수 있고요. 이 사전적인 이 단어의 의미 그대로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명시적인 버그는 저기가 버그가 일어나는 이유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경우를 저희가 명시적인 버그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암묵적인 버그는 버그가 있는지 명확한 징후가 없는 네, 조용한 버그죠. 네, 이런 경우고요. 그다음에 지속적인 버그는 어떤 일정한 간격으로 계속 버그가 발생하는 경우. 그다음에 간헐적인 버그는 무작위성이 좀 들어가는 거죠. 어떤 때 버그가 갑자기 생기는 네, 그런 경우를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어적인 프로그래밍을 한다고 하는 것은 명시적이고 지속적인 버그가 발생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말하고요. 이게 가장 고치기 쉬운 버그겠죠. 네, 버그가 눈에 드러나고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드러난다면 그 어떤 때 버그가 일어나는지 제가 찾아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어려운 게 이제 명시적이지만 이제 간헐적으로 일어나는 버그가 그 다음으로 이제 해결하기 어렵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암묵적이고 지속적인 버그가 어렵습니다. 조용한 버그는 항상 찾아내기 어렵기 때문에 문제를 찾고 해결하기가 좀 까다롭고요. 가장 어려운 게 암묵적이면서도 간헐적인 버그는 정말 치명적으로 아주 프로그래머가 만나고 쉽지 않은 그런 버그일 것 같습니다. 네, 디버거는 이런 디버깅 과정을 도와주는 여러 소프트웨어 도구인데요. 파이썬에는 PDB 모듈이 들어가 있고요. 또 저희가 사용하는 통합 개발 환경 IDE 같은 여러 가지 뭐 VS 코드나 뭐 이런 이클립스나 파이썬 같은 이런 도구는 이런 디버거와 연동해서 파이썬의 코드를 분석하고 버그를 찾는 작업을 도와주는 그런 유틸리티를 많이 제공합니다. 하지만 책에서 이제 이 PDB 모듈이나 혹은 이제 통합 개발 환경의 디버깅 기능들을 소개하지는 않고요. 그러기엔 너무 내용이 많기 때문에 이 PDB 모듈이나 혹은 각 ID에 있는 문서를 참고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책에서는 이제 이 전문 디버거 모듈이나 라이브러리보다는 간단한 방법으로 프린트 명령을 사용해서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는 부분을 어떻게 찾는지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경우에 이렇게 프린트 문을 사용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곳 전후를 입력값이나 출력값을 출력해서 확인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럴 때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분 검색입니다. 그래서 의심되는 코드의 중간 나머지 절반 부분을 확인하고 그다음에 점점 절반씩 이렇게
범위를 좁혀가는, 문제의 범위를 좁혀가는 방법이 이분 검색이고요. 실제 책에 그런 간단한 예를 들어서 이분 검색하는 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참고해서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발생할 수 있는 흔한 버그의 종류들이 좀 나와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들이 여기 나열되어 있습니다. 함수에 인수를 전달할 때 잘못된 순서로 전달하는 방법들을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매개 변수가 많은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때 그렇죠. 사이킨론 같은 그런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에는 매개 변수가 좀 많기 때문에 인수 전달 순서가 잘못됐는지 확인해 보는 방법, 그 다음에 대소문자를 실수한 경우가 있는지, 그 다음에 변수를 초기화 안 했거나 다시 변수를 초기화해야 되는데 그런 걸 놓쳤는지 확인하는 것, 그 다음에 실수, 그러니까 부동소수점 변수일 경우에는 이렇게 이퀄로 테스트하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부동소수점은 네, 소수점 이하 자리 끝부분이 우리 예상과 다른 값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퀄로 테스트하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객체가 같은지 테스트하지 않고 값이 동일한지 테스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객체가 같으려면 책에도 나와 있지만 저희가 id 함수를 사용해서 객체 id를 테스트해야 되는데 그냥 변수를 서로 테스트해서 값을 테스트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전 시간에 변수는 파이썬의 변수는 값을 가리키는 어떤 포인터의 역할을 한다고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네, 그래서 이게 두 객체 같은지 테스트하려면 id 함수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파이썬 내장 함수든 혹은 자기가 작성한 함수든 함수에 부수 효과가 있다면 그런 부수 효과로 인해서 사용했던 객체의 변화가 발생했는지를 검사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함수 객체를 저희가 매개변수로 사용하거나 이럴 경우 불필요하게 저희가 괄호를 사용해서 함수 객체를 변수처럼 이렇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함수를 호출해 버리는 그런 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디버깅을 할 때 사용하는 팁으로 소개하고 있는데요. 잘못된 이유를 자꾸만 이렇게 되뇌이지 말고 왜 프로그램이 이렇게 동작하는지를 한번 따져보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버그는 예상치 못한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버그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곳을 조사해서 확실히 제외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범위를 좁혀나가면 결국 남은 부분에 버그가 있겠죠. 그다음에 다른 누군가에게 문제를 설명하는 것도 좋습니다. 제가 이렇게 빨갛게 굵게 표시해놨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오랫동안 소프트웨어 개발자 일하면서 다른 누군가의 문제를 해결한 경우가 되게 많은데요. 이 문제를 해결할 때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문제를 이렇게 들어주기만 하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 누군가 문제가 있다면 내가 시간을 내서 다른 사람의 문제를 들어주는 노력을 하면 굉장히 그 사람의 버그를 찾는데 큰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주석과 문서를 믿지 마세요 라고 되는데요. 보통 우리가 이제 오픈소스나 상용 프로그램에 주석과 문서가 있다면 그래도 많이 좀 신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따 그러면 아주 간혹 가다가 주석과 문서가 매칭되지 않는 경우가 아주 가끔 간혹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경우는 이제 신뢰할만 하고요. 중요한 건 이제 그것보다는 내가 작성하거나 우리 팀에서 작성한 코드에 있는 주석과 문서가 최신으로 갱신되지 않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바쁘다 보니까 그런 경우를 조심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디버깅을 멈추고 문서를 작성해 보세요. 이것도 제가 빨갛게 표시해 놨는데요. 저희가 뭔가 문제가 생기면 그 코드를 계속 고치면서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랜 시간을 보내는데요. 그러지 말고 디버깅을 멈추고 만약에 팀에서 이슈 트래커나 이런 것들을 사용한다면 네, 이슈 트래커에 한번 버그의 내용을 한번 적어본다거나 정리해보는 과정을 거치면 굉장히
문제의 원인을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거는 그 위에 다른 누군가에게 문제를 설명하기와 굉장히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고요. 버그를 설명할 대상이 누군가 없다면 주위에 그러면 이제 문서를 작성해 보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휴식을 취하고 나중에 다시 시도하기가 있는데요. 네, 이것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음, 사람은 휴식을 취할 때 내가 그 일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잠재의식 속에서 계속 어, 어떤 주어진 일을 계속 수행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믿고 네, 잠시 휴식을 취하고 산책을 하거나 커피를 마시거나 아예 다른 일을 한다거나 음악을 듣는다거나 이렇게 하면 어, 맡겼던 문제가 네, 다시 해결되고 찾아야 할 곳이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이런 경우를 종종 경험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디버깅 팁을 한번 활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테스트와 디버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간단한 테스트와 디버깅에 대한 이해가 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는 예외와 어설트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